안녕하세요. 급등TV 라일입니다. 박셀바이오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박셀바이오를 어제 사셔서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갑자기 계좌에 마이너스 40% 막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 기분이 나쁘죠. 왜 이러지? 박셀바이오 박살난 건가?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이제 어제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보셨다면 무상증자에 대한 이해가 되셨을 거고 크게 놀라지 않으셨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당황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올해 주식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무상증자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박셀바이오가 사실 그 역사의 시작이 11월 3일이죠. 첫 상한가를 간. 그래서 요때 제가 이제 분석한 리포트를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어그룹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3분봉 눌림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가 오늘 박셀바이오에 적용이 되어서 이런 게 있다 정도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상증자는 이렇게 지금 일단 다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12월 14일에 무상증자를 결정한다고 이렇게 공시를 띄웠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1월 4일인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1월 4일까지만 주식을 사면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식은 D+2라고 하죠. 그래서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 전에 사셔야 이날 갖고 있는 걸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제 6시까지 매수를 하셨다면 무상증자 하나를 더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30일에는 그 반이 없어지고 반토막으로 시작을 하고 그 주식은 22일에 이제 한 개가 더 들어오게 됩니다. 액면가를 기준으로 오기 때문에요. 굉장히 처음 보는 수익률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22일에 이제 그 하나가 더 들어오게 되면 그 평가 가액이 과연 이 22일에 12만 7,500원인가요? 그 정도에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 가격보다 위에 있어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약간의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30일의 주가는 반토막으로 시작을 했고요. 시총 역시 반토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가는 조금 높이 떠서 15만원에서 바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요 리포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서는 훨씬 더 자세하고 길게 설명을 해뒀으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박셀바이오를 핫하게 만들어준 그 리포트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요건 이제 12월 26일에 처음 나온 리포트고요. 이거를 제가 가지고 같은 리포트를 가지고 11월 3일에 찍어둔 영상도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나온 모든 리포트가 결국 다 같은 말을 하고 있고 같은 이슈로 상한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셔야 하고 그만큼 버블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준이 다른 세포치료제 개발 기업. 그래서 이날은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를 때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박셀바이오는 녹십자셀, 녹십자 랩셀 등과 유사한 면역세포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2개고 자가 NK세포를 활용한 간암치료제, VXNK, 백스NK라고도 부르는 것 같던데 이걸 하고 있고, 다발 골수종 치료제인 백스DC의 임상 2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놀라운 임상 결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 이 리포트에서는 VXNK 요것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고, 사실 이 이슈가 계속해서 지금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 하면서 거의 뭐 과거의 신라젠처럼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6년부터 17년까지 진행된 임상 1상 데이터에서는 11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완전 간해가 4명, 부분 간해 1명, 안정 병변 4명, 질병 진행 2명이 나왔습니다. 이 완전 간해라는 것은 CT나 MRI 검사 결과에서 암세포가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완치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라젠 같은 경우를 비교하자고 하면 임상 2상에서 완전 간해가 한 건 나왔을 때 엄청나게 막 10배 이렇게 뛰기도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1상에서 보시면 1상에서 완전 간해가 4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이제 엄청났다라는 건데,
이 다음에 또 볼만한 것은 중앙 생존 기간이 40개월이라는 건데요. 임상을 종료하고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11명 중에서 10명의 환자가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쓰이고 있는 이 소라페닙이 3개월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길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조금 완전 간해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리고 중앙 생존 기간이 정확히 뭐냐라고 하실까봐 요거를 조금 제가 옛날에 만들어둔 요 PPT 자료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에는 얼마죠? 7만 원이었는데 와, 지금 21만 원이 됐네요. 왜 놀라운 임상 결과냐? 이 완전 관해란 4주 이상 표적 병변의 완전 소실. 그러니까 4주 동안 아무 이제 완전 치료가 됐다. 부분 간에는 30% 이상 감소, 불변 같은 경우는 30% 미만 감소 혹은 20% 이내의 증가.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다. 이걸 이제 불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안전 병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행 같은 경우는 더 암이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생존 기간이라고 하면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간암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고 제가 의사한테 물어보는 거죠. 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의사가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족들과 이제 인사를 미리 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거를 쉽게 말해서 중앙 생존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 소라페닙이 3개월이라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숫자가 아닐 수가 없죠. 40개월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임상 2상에서 첫 환자가 바로 완전 간해가 떠버렸어요. 이게 지금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임상 2상에서는 임상 1상보다 2배가량 더 투여를 하고 하루에 5번 투여하나요? 그런 식으로 5회 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상보다 더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명의 환자가 투약됐고 지금 요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또 반응을 할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한 속보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급등일보 텔레그램에서는 속보를 매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뉴스를 같이 받아보시면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앙성 강암은 예후가 안 좋은 암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생존 기간을 몇 개월이 아니라 얼마나 나올지가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맞는 말이고, 만약에 다음이 완전 간해가 아니라거나 오히려 진행이 됐다거나 이러면 진짜 굉장히 안 좋은 악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리포트에서는 유사기업 대비 현저한 저평가라고 하는데 절대 지금은 저평가가 아닙니다. 이게 몇 월에 나온 건지 보셔야 돼요. 10월 26일에 나온 리포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주가들도 지금 록십자리 수익이 절대 5천억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고밸류라고 했는데 지금 주가가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2조가 넘은 회사가 절대 고밸류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엔 절반이 안 되는 1851억 원이었어요. 엄청 쌌죠. 이제 10배 오른 거죠. 이때랑 비교해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당시에도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이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같이 보려고 해요. 국내 세포치료제 총액을 당시에 이제 저건 또 10월 26일이라서 뉴 업데이트를 한다고 11월 3일에 이 리포트란다. 이 당시 세포치료제 총액, 시가총액을 제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서 가지고 온 게 요거였고, 당시 박셀바이오가 5천억 원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비슷비슷해졌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비슷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했는데 아니었죠. 완전 관해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기준으로,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세포치료제 총액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건 조금 재미있었어요. 녹십자 랩셀이 당시 11월 3일이니까 약 2달의 기간이거든요. 2달 동안 31%, 그리고 녹십자 랩셀이 9천억 원대로 상승하면서 94%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퍼센트 상승은 요날 11월 3일에 제가 계산했던 요거랑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NK맥스는 56%, 오히려 셀리드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SCN 생명과학 역시 62%.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세포치료제 총액, 그러니까 세포치료제 업체 자체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셀바이오는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1조 2,500억 원대라서 그 당시랑 비교하면 2.38배인데요. 이제 퍼센트로 따질 수가 없어서 이건 배로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종가가 지금 무상증자 때문에 반토막이 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5배 정도 이 2달 사이에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완전관해는 굉장히 큰 이슈인데 이 5배라는 거가 가져오는 의미를 조금 조심스럽게 바라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피하고를 비교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3분봉 눌림 패턴이 무엇이냐. 그래서 지금 보시면 3분봉 눌림 패턴은 이 시초가에 하는 건데요. 시초가랑 그 3분간의 눌림이 되는지 요걸 좀 보는데 이렇게 보면 조금 안 보이네. 이렇게 처음 3분봉 시작이 되고 오른 다음에 이제 파랗게 음봉이 뜨면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이 시초가를 여기를 넘어서는 요 타이밍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이 가격 15만 6천 그러니까 15만 7천 원 정도에 들어가는 그런 방식을 3분봉 눌림 패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사면 그 위까지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거는 뭐 급등하는 그런 종목에서도 자주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이 종목도 그렇게 움직였다. 저 종목은 안 움직였네? 하면서 같이 차트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로 나는 이런 걸 발견했다. 아니면 나는 이런 거를 이렇게 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바라본다. 라거나 뭐 본인이 알고 계시는 어떤 차트를 보는 눈, 기법 이런 걸 서로 공유해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고 저는 내년에 1월 4일 월요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장전 뉴스 브리핑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추천 종목으로 나갔던 것도 이제 박셀바이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녹십자 그리고 이제 매드팩토나 ABL 바이오 같은 JP모건 관련주 그리고 앞타바이오나 프리시전바이오 같은 신규 상장주 이오플로 포함이고 그 다음에 5G 수급이 좋아서 이제 에이스테크나 기가레인 등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아침이 아니구나.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일리였습니다.